오늘 위증교사 1심, 사법 리스크 2차 관문.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약간 그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이제 좀 과열돼 있고 격앙돼 있다 보니까 살짝 이 대표의 지금 발언도 좀 자제하라라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공직선거법 1심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 앞에서 뭐 대규모 시위도 하고 유죄가 선고되자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서울대 나온 판사 맞냐? 사법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뭐랄까, 사법부를 좀 더 약 올린다고나 할까요? 좀 자극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 행동이었는지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시험을 쳤어요. 주관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상하다, 선생님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사여탈권,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무죄냐라고 하면 뭐 끝나겠지만 유죄라고 했을 때 이게 벌금이냐 아니면 실형이냐, 실형이 됐을 때 법정 구속할 것이냐 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은요, 딱 세 사람이에요.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탄원서 100만 장 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3명의 재판부가 재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판사들 앞에서 뭐 판사 주제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니까 제가 봐도 참 그 기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었던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는가. 물론 그런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재명 대표는 걱정하는 것이 이제야 그냥 정신이 돌아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뒤면은 판결 선고가 날 텐데 그냥 겸허하게 그렇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아니 나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변론 조지서도 보내주고, 그때 당시 상황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타겟이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무슨 말이냐, 이건 계획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수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서 당시 경기도지사가 압박한 거다.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하듯 주도 면밀한 거다라며 최고형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일종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계열 순으로 이게 어떻게 사건이 흘러왔는지 보시면 오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선고가 나올까를 이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 사칭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벌금 150만 원. 그런데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저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내가 검사 사칭한 것처럼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해서 검사 사칭으로 유죄받고도 검사 사칭 안 했던 것처럼 누명 썼다고 얘기했다라고 역시나 거짓말 논란이 일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 재판에서 2019년 2월 증인 김 씨가 법정 증언을 했고요. 2020년 10월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납니다.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왜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통화 녹취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김 씨는 내가 위증을 했고 이 대표의 교사가 있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라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내가 좀 조언을 준 거다. 위증을 교사한 거다. 기억을 되살리라고 한 거다. 위증을 교사한 거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할까요? 녹취 공개됐죠, 일부? 들어보시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검찰도 나를 순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자, 이것이 과연 위증 교사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신환 의원님. 예. 아, 내가 언제 거짓말하라고 했냐?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변론 요지서도 보내주고 내가 정치적 타겟이었다라고 얘기해주면 딱 좋고, 그리고 안 들었으면 그냥 들었다고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자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본인이 이제 듣고 싶은 말,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기억들을 자꾸 주입시키면서 그것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위증교사지. 그게 뭐가 위증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게 교묘하게 본인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률적 지식을 통해서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대화 속에는 그 상황과 또 맥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 잘났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잘났다라고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꼬아서 너는 잘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업적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왜 본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원한다면 전화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예. 예, 본인의 사건에 의해서 증인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고 또 변호사도 전화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나쁜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명백히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혐의를 입증했다라고 보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1심 선고 오늘 예. 2시 재판에서도 큰 중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위증 교사가 맞다. 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정치권에서 의문들도 좀 있는데 위증을 교사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촉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경기도지사 신분이잖아요. 엄청난 또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왜 굳이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증인은 지금 위증교사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 않았다면, 위증교사할 목적이 않았다면 증인 입에서 왜 위증교사 당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했느냐와 관련된 답변이 아직 좀 마땅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한 동기 부분은 뭐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죠. 당시에 김진성 씨는 여러 건의 알선수재, 사기죄로 그걸로 수사를 받다가 과정에서 압수수색된 녹취록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번져졌습니다. 근데 알선수재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대신 자백한 위증죄만 지금 같이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네네. 묶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추정컨대 김모 씨로서는 충분히 이걸 자백함으로써 본인의 다른 더 중한 사건에 어떤 선처나 배려를 받을 그리고 고민과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건 그냥 추정이죠, 추측이죠. 그렇죠. 그럼 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걸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배경을 보면 충분히 김진성 씨로서는 자백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다. 그럼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수차례 연락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이 신문을 할 때 이 네. 증인은 피고인 측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묻죠.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걸 늘 의심받기 때문에 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죠, 이재명 대표도. 아, 이게 조심해서 연락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억이 무려 16년 전의 사건입니다. 몰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또렷이 기억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에 관련된 사실관계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라고 기억을 좀 떠올려 달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억이 전혀 없는 완벽한 허위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 이대로만 해주면 돼. 이 설명이 아닙니다. 전체의 녹취록은. 그래서 위증의 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거고 위증의 고의도 없다는 거고요. 아까 뭐 김진성 씨의 자백으로 위증죄가 성립 여부는 달리 봐야 되겠지만 자백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유력하게 대부분 뭐 여당 측에서는 실형 선고 중환형을 예상하고 있지만 무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유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은 것은 다 그 근자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기억이 틀릴 리 없는 사건의 사실의 내용을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도록 교사를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1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과정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설명하는 내용의 취지를 보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녹취록에 나오는 이 대표의 발언 좀 더 살펴보실까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발언도 녹취록에 담겨 있어서 재판에서 논란될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당시에 만약에 이 대표가 김진성 씨의 어떤 증언이 있었던 그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만약에 검사를 사칭했다라는 것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내가 검사 사칭한 것처럼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시 선거법이 유죄였다면 검찰 누명을 썼다는 유일한 증거가 김 씨의 위증뿐이었다. 그래서 김 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당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왔다면 도지사직 상실, 2022년 대선 출마는 불가했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김 씨의 위증이 정치 상황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차피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네. 지금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당시 이 김 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어떤 정치사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가 어떤 거요?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만약에 저때 유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토해내야 됩니다. 뭘 토해내야 되느냐? 그 보전받은 그 금액이 얼마였냐? 40억이었어요. 제가 그때 2018년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재산 얼마인지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 전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29억 몇 천만 원이었어요. 30억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토해내야 될 돈은 4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은요 깔끔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40억 준 거나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다가 경기도지사 계속 연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당대표 됐잖아요. 대선 후보 됐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말이 생각해보면 웃긴 게 이재명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 김모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내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위증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아무리 시켰어도 김모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위증이 아니에요. 위증이 아닌데 어떻게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김모 씨가 자백했잖아요. 뭘 자백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 예. 그런데 왜 너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3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컨대 제가 분명히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런데 어떤 뭐 그 김진 앵커가 막 압박해가지고 나 사실 짬뽕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짜장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짬뽕 먹은 건 내가 거짓말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왜 자꾸 나한테 짬뽕 먹었다고 자꾸 그럽니까? 난 사실은 짜장면 먹은 게 맞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네. 뭘 드셨다고요? 짜장을 드시고 짜장면 먹었는데 제가 짬뽕 먹었다. 짬뽕 어떤 사정에 의해서 김진 앵커가 형 그냥 짬뽕 먹었다고 해줘. 네.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선서하고 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짬뽕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켰단 말이에요. 녹취록 같은 게 나와가지고 쩝쩝거리면서 막 먹은 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 짜장면 먹은 거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김진 앵커는 나보고 너 짬뽕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김모 씨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 제일 잘하는 게 김모 씨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난 대로 이야기했는지 기억에 반해서 이야기했는지는 김모 씨 이야기한 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저건 말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모 씨가 또 지금도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위증은 확실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위증 교사는 100% 확실한 거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형은 확실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재판에서 네네. 201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내가 검사 사칭한 것처럼 누명을 썼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1심, 2심, 3심 판사들은 모두 다 김모 씨의 증언이 위증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김 씨의 증언이 얼마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는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다릅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그때 재판부가 네네. 그 김 씨의 증언이 진실한 증언이 아니라 위증이었다라는 걸 의심하거나 알았다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이재명 당시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판결이 대법원까지 나온 판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검사 사칭한 건 그 최 PD인데 내가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판사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갖다가 하지? 누명 썼다라고 하지? 누명 썼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지만 골프 안 쳤다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 김문기 씨하고 같이 골프 안 쳤다라고 김진 앵커 앞에서 이야기한 거나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나 누명 썼다라고 한 거나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검사 사칭을 안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마치 검사 사칭한 것처럼 그런 나쁜 놈으로 내가 몰려갔다. 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성 씨가요. 김모 씨가 처음에는 그 위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것까지 다 봤는데 2019년 1월 24일에 그 재판 공판 기일이었는데 김모 씨가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압박이 들어가니까 2월 14일에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모 씨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김병량 시장이 그 당시 저게 2002년도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2002년도 당시에 시장은 김병량이었는데 그런데 김병량 시장이 2002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에서 패해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떨어집니까? 이재명 변호사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정적이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정치적 라이벌을 떠나가지고 백현동이 아니라 저 정자동에 파크뷰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변호사하고 저 KBS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정적 영향 미쳐가지고 김병량 시장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김병량 시장 낙선하니까 그 밑에 수행비서하고 선거운동했던 그 김모 씨 입장에서는 그걸 모시던 시장님이 떨어졌는데 뭐 당장 어디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녹취록 초반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한 게 김병량 시장
서울시장 돌아가신 지 몇 주기여가지고 거기에 뭐 공덕비 하나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김모 씨가 그런 걸 갖다가 판사님들이 다 알 텐데 그렇게 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니까 사실로 본 거다. 사실로 본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